국내 종교 인구를 조사하는 2025 인구주택 총조사가 임박하면서 종교계 대응도 분주합니다. 개신교와 원불교 등 이웃 종교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K불교를 이끌어갈 조계종 제11기 국제교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일본 대마도 최초의 한국 사찰인 황룡사가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일본 NHK와의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과 거대 다국적 기업 메타와의 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BBS 뉴스가 산명상 체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산명상과 108배로 암투병을 이겨내고 사회 봉사활동에 나선 불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내 종교 인구를 조사하는 2025 인구주택 총조사가 임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종교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TF를 꾸리고 전략 수립에 나선 불교계는 물론 원불교와 개신교 등 이웃 종교들도 공격적인 캠페인에 나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종교인구 조사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종교 지형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 각 교단의 교세와 사회적 위상이 걸려있는 만큼 열성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올해 조사에서 20만 명 신도수 집계 목표를 갖고 있는 원불교입니다. 전북 익산 등 신도들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어 전체 가구 20% 표본 조사로는 정확한 통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 10촌 운동과 유튜브 동영상 챌린지를 이어가며 종교계 안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가족 및 친척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추석 연휴 안부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들을 챙겨보세요. 이제는 챙길 때 인연책, 종교책, 원불교책. 전번 조사에서 900만 명대로 올라서 1위를 차지한 개신교 측도 한국 교회 언론회 등 언론을 활용한 홍보에 길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무종교인 비율 자체가 늘면 선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응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30개에 이르는 불교 종단이 활동 중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범종단적 대응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불자들이 종교 항목에서 당당히 불자를 선택하도록 산하기관과 전국 사찰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선호도를 이번 조사를 통해 통계적인 수치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무원 사회부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TFT를 구성하여 활동해왔고, 특히 지난 여름 전국의 모든 사찰과 포교 신도단체의 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통계조사원으로도 동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종교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앞장설 조계종 제11기 국제교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담소에서 제11기 국제교류위원으로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 등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유럽이나 미주권에서 불교세가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K불교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를 맞아 국제교류위원회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불교세가 좀 아시아에 국한된 면이 없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 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불교가 서로가 이제 연대하면서 그 상승작용을 시너지 효과를 좀 이룰 수 있는. 국제교류위원을 통산 4번째 역임하게 된 정범 스님은 K불교를 이끌어온 스님들을 모범으로 삼아 위원회에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그냥 동부의 우리 상징적인 그 통도사의 정호 큰 스님이라든지 서부 L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불 큰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 30-40년간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보면은 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11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당연직으로 맡습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 동문스님들이 총무원사 화재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는 어제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담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작업이 한창인 총무원사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기금이 드는데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마도에 세워진 유일한 한국 사찰인 황룡사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한 법회와 함께 비로자랍을 개근불사 점안식도 봉행됐는데요. 특히 아픈 역사를 보듬으며 화합과 평화를 향한 등불을 밝혔습니다. 박영록 기자입니다. 황룡사는 대마도 최초의 한국 사찰로 지난 1년 동안 현지 주민, 한국인 불자, 관광객들과 인연을 맺어오며 포교의 씨앗을 키워왔습니다. 개원 1주년을 기념하며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은 비로자나 부처님 개근불사 점안법회에는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부산 시민치타대 등 150여 명이 동참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시 무형유산, 부산 영산제 보존회 이사장 승림 스님 등 20여 명의 스님들이 점안법회 등을 집전하며 대마도에서 전통 불교의식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어디에도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황룡사에서 지금 점안법회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맑고 깨끗한 청정한 마음을 낼 때 그것이 부처님 눈을 뜨고 또 점안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황룡사는 개원 1주년 기념과 함께 대마도 내에 남아있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보듬었습니다. 대마도 내 공양탑과 이연왕이 탑에서 추모다리제를 봉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공양탑은 제주 4.3과 6.25 전쟁 중 대마도로 떠내려온 한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현지인이 수습한 곳으로, 이연왕이 탑은 임진왜란 때 끌려온 선조의 딸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전해집니다. 정모 큰 스님께서 사실은 1주년 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개근불사를 하자고 점안식 날 축사하시면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큰 스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좋죠 해보고 나니까 잘 아주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연의 복을 잘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스님 큰 스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정말 이러긴 쉽지 않습니다. 몇 분 오셨으면 했는데 20분 했으니까 치타대 부산시민 치타대 얼마나 좀 멋있습니까? 황룡사는 지난 1년간 15차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등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한일 불교 교류와 대마도 내 포교의 거점 도량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연속 기획 보도, 명상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선명상관화 순서입니다. 오늘은 암투병 중에 108배와 명상으로 병마를 이겨낸 뒤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인생 제2막을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불자를 소개합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조용히 이어지는 절과 호흡 속에서 몸과 마음은 점차 안정됩니다. 차동철 씨가 매일같이 108배와 명상을 이어온 건 벌써 3년째. 23년 2월 3일 날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2일이 딱 3년 매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제가 출근을 좀 일찍 할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고 나가고요. 좀 출근을 늦게 할 때는 뭐 5시에도 오고 6시 안에는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8년 전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던 차 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절망 속에서 붙잡은 건 불심이었습니다. 호르몬 억제 치료와 더불어 매일 이어간 108배와 명상은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됐습니다. 법화경과 금강경 사경, 그리고 환경단체의 봉사활동까지 이제 차 씨의 수행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조 차종철 거사님은 저희 불교환경연대하고 4년 전에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지금은 소모임의 초록세상 단장 소임을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 환경연대 활동들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천수경을 독송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지리산, 무등산, 월출산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또 그 산에 깃들어 있는 또 사찰들을 또 참배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신행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정말 멋진 불자이십니다. 병마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힘. 차 씨는 108배와 명상이야말로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이 아픈 사람이 저한테 안정감도 주고 또 그런 부분 사회에서 이렇게 막 지치는 어떤 부분들을 한순간 털어낼 수도 있고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명상을 하니까요. 매일 이어온 108배와 명상으로 병마를 이겨낸 차종철 씨. 그의 하루는 이제 수행이 만든 희망의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정윤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학 수련고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해 선명상으로의 초대 등 21편에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상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마포진흥원에서 열린 제12기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 당선작 증서 수여식을 통해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선명상으로의 초대 등 학술 부문 저서 3편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구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가지고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 진흥원은 지금까지 224편에 모두 18억여 원을 지원해 대한불교 학술총서 37종과 대원불교 문화총서 10종을 발간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글로벌 콘텐츠 전략 자문위원단을 통해 일본 NHK와의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과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와의 한국불교유산 3D 데이터 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서진영 BBS 사장은 어제 서울 본사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노드 이시훈 대표이사와 멀티플레이어 박현규 대표를 BBS 글로벌 콘텐츠 전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겨울연가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일본에 전하는 데 앞장서온 박현규 대표는 BBS와 NHK가 손을 잡고 펼치는 한국 사찰음식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교 문화에서 좋은 또 하나의 그 콘텐츠인 사찰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NHK와 공동으로 그 합작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시훈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메타 측과 협업 중인 한국 불교 문화유산 3D 데이터 보급 사업 등을 BBS와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메타라는 회사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중에서 특히 불교 문화유산을 3D 데이터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불교 방송과 협업을 통해 이에 서진영 BBS 사장은 한국 불교의 우수한 사상과 문화를 널리 알려 세계인들의 마음을 밝히는데 두 자문위원과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안정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그제부터 시작됐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방위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방미통위가 미디어 공공성 확보는 물론 글로벌 OTT 기업들을 규제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석 기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공석인 상태로 진행된 방미통일 첫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방미통일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졸속 개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를 일이었나 생각이 듭니다.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작 소관 업무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OTT를 준방송 사업자로 지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방미통일가 중심을 잡고 공적 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미통일은 미디어 민관합동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해당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방미통일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2023년 당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총 630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사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균형한. 반직무대행은 향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신중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글로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일가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지난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7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영축문학상에는 전국 문인들의 작품 276편이 출품됐으며 박병금 작가의 시 장경각 들으는 고래가 산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축문학상에는 김지원 작가의 시 소맷돌에 핀 동백은 붉었다, 유진서 작가의 동화 동자승의 소원이 선정됐고 김승봉 작가의 시조 16만 도자 앞에서다, 김희자 작가의 수필인 등 꺼지지 않는 등불이 영축 문학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축 시낭송상에는 최정자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소백산 용문사가 지난 12일 영남 제1강원 앞 특설무대에서 자비도량 참법 시황천도제 회양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호국불교의 성지를 재조명하고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문사 주지 자성스님을 비롯한 예천 불교연합 신도회, 신도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소백산에 위치한 용문사는 국보대장전과 윤장대를 비롯한 성보문화유산 19점이 현존하며 조선 숙종 때 조성된 목각 아미타 열애설법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각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당스님의 원적으로 공석이었던 전남 영광 불갑사 신임주지의 상좌인 덕상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덕상스님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만당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중화합과 사격일실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영사 교구장 스님을 비롯해서 어른 스님들 잘 모시고, 그리고 수산문도의 사숙 스님들과 그리고 저희 사형사제들이 화합해서 이 불갑사가 더욱더 융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덕상스님은 2007년 마곡사 계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 승가대학과 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공주 영은사 주지와 총무원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교육부 교육국장을 지냈습니다. 백제부여 불교수륙대제 보존회가 11일 백마강 구들의 선착장 일원에서 제71회 백제문화재 수륙대제를 봉의했습니다. 수륙대제는 수륙영산제 의식에 이어 선상유등과 천도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시작되어 지금의 대백제전으로 성장해왔듯이 자리타정시는 앞으로 올 후손들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두
자비 대도량의 문을 열어 자리타 정신을 마음의 화두처럼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불보살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곡사주지 원경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륙대자를 통해 그 어떤 존재도 버려지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부처님 품 안에서 평등하게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